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호주의 얀루프 오헤른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였던 이 두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은 의회를 감동으로 이끌며 위안부 결의안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18일자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는 이 두 할머니의 얼굴과 함께 성노예로 살았던 희생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저지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인 단체들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가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노력은 아름답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총 7만여 달러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알 필요가 없다는 선관위원장의 말, 뭔가 숨길 게 있나 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민승기 후보와 김민선 후보에게 각각 10만 달러의 공탁금을 받아 총 20만 달러 중 7만 655달러를 선거 운영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과 사무장 인건비가 19,942달러, 선관위가 구성된 건 지난 1월 19일이지만 본격적인 선거 업무를 본 건 한 달 남짓으로 인건비 적절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그 외 법원 소송 등으로 변호사비가 12,500달러, 언론사 광고비 27,300달러, 프러싱 연락사무소 렌트 2,000달러와 각종 홍보자료 제작비에 2,032달러가 사용됐고 식사비용과 기자회견 진행 비용 등으로 6천여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발표한 정산 내역서에는 지출 내용만 합계로 기록해놨을 뿐 언제 어느 곳에 지출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빠져 있어 지출 내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게 해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열 선거관리위원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지출 세부 내역을 요청했지만 알 필요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공개 할 수 없어. 공개할 수 없으니까 항목별로 가도 광고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무장 월급이랑 우리 이제 거마비 이런 게 그래서 두 번째고 그래. 그리고 없어. 그다음에 먹은 것뿐이야 전부. 언론사에서는 무슨 우리가 돈을 먹었는지 한지 그거 꼭 알 필요 없잖아. 또 지난 2013년 34대 회장 선출 당시와 비교해 공탁금이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지출한 7만여 달러는 당시 사용된 2만 6천 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선관위. 명확한 지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선관위는 또 한 번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한인회장 후보를 찾지 못해 직무 대행 체제로 들어간 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몇몇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는 있지만 3만 달러라는 공탁금 문제로 인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인회 차기 회장에 박은님 전 수석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차기 회장에 박은님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 부회장은 전직 회장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고민한 끝에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은 전직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들여 회장 후보 자격 요건을 갖추는 대로 박은님 전 수석 부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저희 후보 감면 요청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저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추천할 예정입니다.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은 후보자 물망에 올랐던 김동연 씨에 대해서는 공탁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 김동연 씨 측과 논의를 거쳤지만 공탁금 납부 의사가 전혀 없어 선관위에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는데 공탁금을 안 내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그러면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본인한테 통보를 했죠. 선관위 운영사 측 제25조 사항에 따르면 선거 재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직무대행이 후보를 추천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저지 한인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거친 한인회장 선거 공고에도 불구하고 회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유강훈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원기입니다. 포트리타운이 한인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앞으로도 타운에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한인 채용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타운 정부가 한인 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인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어제 포트리타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과 아멘드 포한 시의원, 포트리 한인회 임원 등이 참석해 새롭게 채용된 한인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된 직원은 포트리 클럽 오피스에 배정된 이수정 씨와 빌딩국 인스펙터에 채용된 최영준 씨입니다. 한인 분들이 영어도 많이 서투르시고 그리고 좀 한인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자 제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타운홀이라는 게 조금 저희가 좀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일을 다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저도 뭐 많이 미흡하지만 많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뭐 언어 때문이나 아니면 그 빌딩 코드를 잘 몰라서 이렇게 그 바리에이션 먹고 그런 거나 뭐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좀 뭐 조금만 힘이 돼서 보탬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드리고 리드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폴 윤 포트리 한인회장은 이번 한인 채용을 통해 포트리와 한인 사회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좋은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한테 좋고 그리고 Fort Lee community as a whole, it's better for Fort Lee. And one of my main goals is to have the Korean community participate more in being a part of Fort Lee. And I think today is a big step in that direction. 클럽 오피스에 채용된 이수정 씨는 라이센스 발급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빌딩 인스펙터에 채용된 최용준 씨는 건물 건축부터 관리까지 기준 법규를 따르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비영리 한인 네트워킹 단체 모임과 콘서트의 주관사 뮤직 앙코르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메바 컬처 투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뉴욕 가정상담소에 기부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메바 컬처 투어 2015 콘서트가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됩니다. 뮤직 앙코르와 비영리 한인 네트워킹 단체 모임 관계자들은 어제 맨해튼 아레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콘서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뮤직 앙코르 브라이언 킴 최고 업무 책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서 K-팝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협력해준 모임과 가정상담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팝의 미국에 있는 인더스트리의 비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공연을 하는 분들이 소리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관객들한테 이제 좋은 오거나이제이션 KSFC 모임을 다 알리고 싶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 중 일부는 뉴욕 가정상담소에 전달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혜 가정상담소 프로그램 디렉터는 기부금은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모임, 언니, 형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등의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000불 정도가 전달될 예정인데요. 티켓이 더 팔리게 되면 더 많이 전달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이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기부 전달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면서 도우면서 쓰여지는 그런 기부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힙합 가수 다이나믹 듀오, 크러쉬, 프라이머리, 자이언티 등이 참여하는 아메바 컬처 투어 콘서트는 오는 3월 28일 오후 8시 맨해튼에 위치한 터미널 5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 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 등 15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가 계류 중인 루이지애나 제5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연방지법의 중지 결정과 상관없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긴급 요청에 동참한 주정부는 뉴욕과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메릴랜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일리노이, 뉴멕시코, 오리곤과 아이오와, 버몬트, 워싱턴 등 14개 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이들 주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지 결정은 텍사스주에 하나거나 소송에 동참한 26개 주에만 해당된다며 다른 24개 주에서는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유명한 제5 연방항소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해외 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국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한 비이민 한국인은 앞으로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국세청이 현재 10억 원인 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한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10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매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을 포함합니다. 단 미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의 신고 대상은 은행 계좌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도 신고하도록 강화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해외 계좌 자금 출처 미소명 시에는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와 미소명 과태료 10%가 병행 부과돼 과태료 최고액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렌트비 인상률이 소득 인상률을 따라잡으면서 주거비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일원의 지난 5년간 렌트 상승률은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전국 70대 대도시의 지난 2009에서 2014년 렌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일원의 렌트 상승률은 5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뉴욕 일원 25에서 44세의 세입자 소득은 8.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해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 이어 렌트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워싱턴주의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주의 세너제이로 각각 32.38%와 25.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애틀과 시너제이의 세입자 소득은 15.3%와 8.3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전국적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렌트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이런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수석 경제학자는 같은 기간 주택 소유주의 자산은 늘어난 반면 임대 세입자의 자산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토를 피하다 옆에 차량과 부딪힐 뻔한 위험한 경우도 겪으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파톨 복구 작업은 지체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으로 파토리 급증했지만 지난 2월까지 이어진 폭설로 인해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폭설과 여전히 계속되는 추위로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국장은 현재 1,500여 명의 교통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도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날씨 사정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복구된 파톨은 15만 8,55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113개보다 30% 가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 당국이 겨울철 도로 정비 인력을 대폭 감원하면서 복구 시기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는 200여 명의 파타임 직원을 12월부터 2월까지 휴직하도록 하고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복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파톨 복구 작업이 봄은 지나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영양사, 조리사, 그 밖의 스태프들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메인 메뉴는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고 디저트까지 곁들이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먹지도 않고 버린다고 해서 정말 아깝습니다. 뉴저지 상원에서 학교 급식 희망사항을 메뉴에 반영하는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불고기나 비빔밥 등을 우리 자녀들이 점심시간 메뉴로 선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인 부모님들, 자녀들의 점심 걱정 덜어질 수 있게 됐네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